우리가 왜 원서 읽기에 대한 약간 환상이 좀 있잖아요. 음. 사전어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거. 원서 읽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도 되는 건지, 또는 가정에서 지도하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지, 가정에서 지도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지도해야 할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하시죠? 오늘은 국내 아동문학 번역계의 거장이신 번역 전문가 김선희 번역가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어 원서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여쭤보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김선희 번역가님이 옮긴 책으로는 윈피키드 시리즈,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위저드 오브 원스 시리즈, 멀린, 구스범스 호러 특급 시리즈 등 200여 권의 번역서를 옮기셨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뉴베리상 100주년 대상 수상작인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옮기셨습니다. 제 스승님이시자 번역계의 거장이신 김선희 번역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모시고 대신해서 영어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선생님한테 번역 배워봐서 이제 조금 아는데, 번역 일이 영어를 웬만큼 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신 거세요? 사실 뭐 요즘 영어 잘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많으신데, 사실 저도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경력 단절도,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꾸준함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도 그러니까 멈춘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영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채널은요, 초중등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사실 원서 읽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고민들이 많이 읽어도 리딩 지수가 되게 안 올라가고, 글밥이 좀 늘지 않아서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원서 읽기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책 말고도 아이들이 누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동영상도 그렇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책으로 데려온다라는 것 자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 좀 신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책을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 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고 당연하죠. 당연히 저 때는 아마 또 수민 씨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책밖에 없었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딱히 예. 재미있는 놀이도 없었기 때문에 책이 유일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이제 책이 참 좋다라는 건 다 알지만 음, 그죠? 좋다라는 건 아는데 '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쪼끔 내려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음, 내려두시고 뭐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음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적은 음. 책이라 하더라도 좀 집중도 있게 이제 읽는 것이 좋지 그 단계에는 그냥 재미있게 뭐 책에 뭘 바라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엄숙주의도 있죠, 책에 대한 거. 그냥 재미있는 거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놀이처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초등 때는 뭘 그냥 냅두세요. 한마디로 애들이 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책에 이렇게 풍덩 빠져서 읽는 그런 독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교육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저는 재미있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은 자꾸 책 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책을 당연히 우리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제 뭐 책상 위에 가져다 놓고 이랬는데 책장 음. 자체를 잘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 그럴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때의 클래식이 우리 때의 감동이 요즘 아이들에게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어느 한 작품 예를 네. 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대부분 저희 때도 그렇고 어쩌면 스매시 때도 그럴 때인지 모르겠지만 뭐 비밀의 화원이라든가 클래식하면 뭐 작은 아씨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음, 막 이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클래식 그쵸. 강화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 영화를 보면 그다음에 읽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이제 보여준 비디오였죠. 얘가 지금 어렸을 때는 비디오였는데 그걸 보면서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로서는 약간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 이런 영작을 보고 졸 수가 있지? 이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즈음에 다시 그 영화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티모시 그쵸. 살라메 나오고 얘가 티모시 살라메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너무 내 스타일로 강요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찾아갈 텐데 내가 음, 너무 그랬구나. 그래서 책을 싫어하게 됐구나라는 또 자책감 같은 거 뭐 이런 게 살짝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작은 아씨들이 아니어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것을 대체할 만한 좋은 음.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뭐 작은 아씨는 안 읽어도 돼요. 뭐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따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번역서도 내시고 하셨죠?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네. 얘가 수능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얘기해도 돼요? 한겨레에서 수업하는 거? 네네네. 한겨울에 어린이책 번역 작가 과정 수업을 지금 제가 거의 1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마치고 나서 집에 있길래 그러면 토요일 네. 날 엄마랑 같이 가서 수업 좀 들어라 그래서 아,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 2번 들었죠. 처음에 몇 번 빠졌다고 해서 다시 재수강해서 음, 2번을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음, 자기가 기획서 써서 출간이 됐죠. 그래서 한 아, 16권인가 아마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림책이라서 뭐 얇은 책들이었어. 금세 번역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번역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전공은 아동복지학이었거든요. 이제 네. 아동복지학이었는데 그래서 교직을 이수해서 작년에 임용고시 보고 지금은 공립유치원 교사로 있어요. 병설 유치원에 어, 지금 훌륭하네요.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교사로 그렇게 네. 있고 스스로가 번역을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말 실력이 좀 출중하니까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입시 실정에서 요즘에 사실 영어도 중요한 건 맞는데 굉장히 국어력이나 문해력 이런 게 진짜 중요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즐겼고 또 여러 음, 그래서 어 즐겼지만 이제 읽는 것에서 음, 끝나지 않고 저의 어떤 사소한 습관이라고 하면 읽은 책을 뭐 정식으로 멋지게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해서 사실 아, 사실 있잖아요. 왜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거 줄거리 정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로 아니고요. 글로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기승전결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동이라든가 소평이잖아요. 예. 내 음, 감동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 음, 말고도 일단 줄거리만이라도 정리해서 음, 중요한 거 뽑아내서 정리하는 것 자체도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뭐 어렸을 때 이제 일기를 써오긴 음, 했었어요. 일기를 써오긴 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처럼 뭐 맨날 쓴 건 아니었고 음, 쓰고 읽은 책에 대한 영화에 대한 감상 줄거리 이런 어떤 습관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사실 블로그도 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누군가 뭐 많은 분들 요즘 뭐 소셜 미디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블로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로그 쌓으려고 네.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봤던 영화, 봤던 책 이런 것들 어, 경험 그걸 이제 이게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그게 기록이 돼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 글 쓰는 일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저는 소통을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 접속이라는 전도연 영화 네, 예. 그 그때부터 글을 써왔던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천리안인가 뭐 띠디디디 해서 아, 전화 맞아요. 해서 네.
어떤 누군가를 그러니까 자기랑 뭔가 생각을 공유하고 이거 맞는 사람을 만난 음, 접속이라는 영화가 그랬잖아요. 음, 음. 그때부터 이렇게 온라인에 글을 써왔던 사람은 지금의 이런 과시형, 보여주기형 이런 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 솔직하게 내 감정을 쓴다라는 것이 이제 당연했는데 지금은 이게 개인만의 기록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냐 이런 논란이 막 지금은 너무 이게 보편적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요즘에 온라인 글쓰기가 좀 한동안 좀 어색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구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는 로그예요. 그냥 내 인생에 어 사실 내가 아니면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제가 번역했던 뭐 초창기에 음. 번역했던 허접했던 책들 사실 빨리 절판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책들 이런 그런 책들이 책도 있으세요, 선생님께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책 자체의 퀄리티가 아니라 제 번역의 퀄리티도 사실은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좀 보기 좀 그럴 거예요. 좀 글 쓰시는 분들 '내가 왜 음. 이런 글을 그때 썼을까?' 왜 그 있잖아요. 옛날 글 어, 쳐다보면 피디님이 민망하고 그런 아, 것처럼. 그쵸. 저의 흑역사 같은 느낌. 그쵸. 그러니까 예. 보면서도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성차별적인 생각으로 글을 옮겼지?'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워낙 뭐 이렇게 젠더 뉴트럴이다 그래서 이제 특정 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글을 안 쓰는 추세로 가장 아, 가고 있잖아요. 아, 예전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뭐 남들 다 쓰니까 뭐 이렇게 사용했던 그 음, 일이 책에 있는 걸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음. 많이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윈피키드나 드래곤 그 길들이기 시리즈 이런 거를 네. 한국어판으로 읽어보고 원서랑 같이 읽어보면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런 한국어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어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내시는 음. 그런 한글 실력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비등비등하게 잘하게 되기까지는 사실 꾸준한 훈련이 그러니까 계속 하신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영어 왜냐면 왜 네.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언어의 네 네, 가지가 네,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듣기 그러니까 현지에서 듣기로 먼저 그러니까 원어처럼 배운 사람이라서 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제 말하기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는 ABC 쓰기부터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저한테 지금 듣기 하고 말하기를 하라고 하면 이거 지금 읽기 쓰기에 훨씬 못 미치죠. 당연히 못 미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읽기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쓰기로 이어져서 그런 것이지 어 번역도 사실은 또 영역이 또 많아 가지고 저는 이제 음, 어린 책에서 이 아이들과 어울리고 크면서 걔네들의 음, 언어를 잘 음, 알았다 뿐이고 심리에 네, 익숙하다라는 예. 것이지 또 모든 영역에서 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좁아요. 좁은 거죠. 언어라는 게 사실은 그죠? 통역하시는 분이 또 잘하시는 또 분 분야가 분야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냥 번역을 잘하는 것이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고, 사실 이렇게 뉴베리 수상작이나 수상작에 대해서 스터디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뉴베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수상작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칼데굿이나 뭐 카네기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수상작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노미네이트 되려면 어떤 점이 좀 책이 차별화가 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책들이 특별히 좋은 게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뉴베리 상만 제가 뉴베리 상만 번역한 게 한 대여섯 권 정도 되니까 뉴베리 상만 그 칼테콧이라든가 뭐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그림책에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 미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뉴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라라고 해서 아메리칸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트 그래서 거기 사서 도서관 협회에서 주는 상인데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사서들이 주는 상인데 그 메시지, 이미지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최근에 음, 성향 같은 경우 올해 2022 음, 년이죠. 2022 년에 뉴베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출신, 멕시코 이민자죠. 음, 이 멕시코 이민자 출신의 이제 그 미국 작가가 쓴 작품이었고 작년에는 한국계도 있었고요. 한국계.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문화 위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간혹 이제 인도 출신의 이제 미국 작가들이 상을 받은 적은 꽤 많았어요. 예전에는 음, 들이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거 일부러 안배하는 거 아닐까? 이제 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와스프라고 하잖아요. 왜 화이트, 앵글로 삭슨, 프로테스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미국 주류 사회에 다이 차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정말 마이너리티로 가려고 하는 게 음, 아닐까. 너무 눈에 확 띄어요. 그런 작품들이 음, 많아서 그래서 또 뉴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러시구나. 다양성이 네.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양성, 다문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키워드였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가정에서 원서 지도할 때요. 네, 원서 책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서점 가면 진짜 저도 못 고르겠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좀 고를 때 약간 고려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뭐 추천 도서 많이 해달라고 추천 네.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대부분 그 뭐 원서 읽기 하겠다 그러면 일단 책부터 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근데 제 네. 반은 읽어놓은 것처럼 맞아요. 하죠. 근데 저는 도서관만 해도 요즘에 뭐야 구 동마다 영어 도서관이 다 있어서 음, 일단 수준에 맞는 쪽 보시고 고르면서 일단 재미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많이 후덜덜해진 거 있잖아요. 후덜덜해진 거 사람 아, 질려가는 거. 아,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저는 네, 그 그림책 같은 경우 요즘은 미국 그림책이 굉장히 우세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웠을 땐 일본 그림책이 우세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과가 콩이라든가 달리만정 이거 아이 키우면서 이런 책 안 읽히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책들. 그 책이 저도 이제 아이가 좋아해서 샀는데 그 책 집에서 읽을 때 너무 많이 읽어서 책이 후덜덜해서 막 테이프 붙이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네, 많이 읽어서 한 권 꽂히면 아이들이 왜 계속 또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는 글을 모를 때예요. 이게 지금 글을 읽지 못하고 같이 읽어줄 때였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줄 때 항상 이제 자기 전에 무슨 책 읽을래? 그러면 가져오고 오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루틴처럼. 아, 그래서 그 책이 막 걸레가 들 만큼 그런 음, 책들이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단순한데 이게 뭐가 좋다고 왜 이러는 거지? 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아이들에게는 또 자기만의 맞는 뭐 얘는 그랬다 하지만 또 다른 네, 아이들은 또 뭐 자동차 이야기 좋아하거나 공룡 공룡, 예, 거예요. 그 코스더라고요, 다. 그 냅두세요. 자기가 꽂히는 거 빌려다가 뭐 읽겠다고 하면 괜히 뭐 옆에서 훈수 두지 마시고 그냥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양육자 표 영어, 뭐 엄마 표 영어 이런 얘기 예, 많이 하는데 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실, 예, 약간 요즘 추세는 이렇게 원서 읽기 표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AR 지수, 이렇게 리딩 그 지수가 딱 나와 있고 몇 점대에서 읽어야 되는 책, 몇 어, 점대에서 읽어야 되는지 이게 표가 네, 쫙 있어갖고 네. 그것대로 차곡차곡 읽혀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애들은 어떨 때 하다가 그거 이제 막 글밥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하기 싫고 엄마는 계속 읽으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오니까 영어가 싫어지고 이렇게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계획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딱딱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어, 그렇게 해서 읽게 되면 양적으로는 어떤 뿌듯함, 음, 꾸준함, 이런 게 들 수 음, 있지만, 저는 좀 스트레스보다는 좀, 네, 같이 있는 시간? 네, 그냥 뭐 너무 바라지 음, 마세요. 너무 바라지 말고 그냥 음, 얘네들은
어차피 양육자표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당연히 입시 영어로 갈아탈 테고 그때 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냥 같이 읽으면서 책 안 읽으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나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함께 읽는 시간 있잖아요. 그쵸. 함께 읽는 예. 시간 그렇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음. 그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훅 그게 가요 약간 정말. 그렇죠. 시간이 맞아요. 아주 짧아요. "쪼금 있어 보세요." 애들이 이제 푸멧 자식이란 말 하잖아요. 정말,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 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애가 좋아한다고 하는 책 같이 음. 읽어 주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숫자 올라가 봤자 뭐 그거 가지고 예. 대학 가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양보다 아이들이 네. tab독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주고 그 시간을 같이 엄마가 공감해 주고 네. 정서적으로 같이 네. 공유하고 이게 인제 네 독서의 저는 본질로 가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저는 그 예. 아이가 초등학교 4 학년 때까지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아. 4 학년이기 때문에 그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번역 공부하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참 이기적인 엄마였죠. 보통 다 올인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매달리셨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제 공부하느라고 선생님. 바빴고 예. 그리고 예. 저는 혼자 하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남이 하는 게 예.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같이 읽어 주면서 그렇게 딱히 문법책을 공부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음. 않아요. 너무 음.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읽었던 책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책 말이야." 하면서 그 함께 어. 했던 기억 있잖아요. 추억. 맞아요. 그게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자기네는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 갈 거야?"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 더운데 사람 많은데 어딜 가요. 우리 좀 선선해지면 가을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남들 갈 때 다 가 줘야지." "아우 저 싫어요. 저는 좀 한산할 때 갈래요." 그랬더니만 "아우 좋은 엄마는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거든요. 저한테 좋은 엄마가 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나 정말 나쁜 엄마인가? 좋은 엄마가 남들 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예.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뭐 그리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일단 음. 툭하면 이 아이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계속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아.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학원은 다녔는데 고등학교 2 학년 때였는데 저한테 "엄마 나 과외 좀 시켜 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학원은 다녔는데 그러다 고2 때 뭐 그랬더니 수학이 쪼끔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번역 수업하는 지역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그분이 "우리 과외 좀 해 주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또 그 루트가 있더만요. 그분이 뭐 수리학부인가 거기 나오셨는데 네. 자기는 안 오고 자기 친구 중에 과외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아 알려 전문 과외 준 거예요, 선생님을. 예. 전문가로. 그래서 그때 한 1년 동안 수학 과외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가 알아서 저한테 과외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던 거 막 그거 아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음. 남들 하는 그냥 대충 다니는 뭐 학원 요렇게 좀 다니다가 자기가 좀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고2 때 수학 학원 좀 과외 좀 시켜 달라고. 그래서 음. 과외 고거 했던 것 같아요, 고거. 나머지는 그렇구나. 남 하는 최소한의 학원 보내는 거 그런 거였죠. 저도 애들 이렇게 많이 겪어 보니까 애들 그 공부 정서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서를 공유하고 마치 네. 독서랑 저는 여행도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행 할 때는 막상 좀 몸도 힘들고 막 그렇다가 같이 그 공유한 사람들과 추억 때문에 또 그죠.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음. 생각이 들고 약간 어린아이들이 원서 읽기 할 때 선생님 그럼 '이것만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만 하라 저는 그 눈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네. 책 중에 그냥 사실 원서를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 이렇게 원서 읽기 모임 하면서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이제 뭐 "누가 좋다더라. 이 책이 쉽다더라." 해서 책을 좀 많이 샀지만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잘 읽는데 그래서 자기만의 기술이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사진 음.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저는
음 그림책 같은 경우 아주 정말 글밥이 적은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림이 유추가 힘으로. 되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잘 모르면 사전을 좀 찾아야지 우리가 왜 원서 읽기에 대한 약간 환상이 좀 있잖아요. 사전 음. 없이 줄줄 읽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음. 꿈꾸잖아요. 음. 우리 아이가 음 이 책을 사 줬는데 너무 너무 잘 읽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 음. 삼아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요. "우리 애가 이만큼 읽었다." 아까 무슨 지수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네.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얼마 동안 재미있게 읽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거. 이거는 어. 그러니까 저는 어. 저 어렸을 땐 알아듣지 못해도 무조건 들어 뭐 이런 영어 이거 이게 어. 혹시 맞아요. 기억하셔요? 저도 선생님 약간 어. 그렇게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으면 어느 순간 귀가 트이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에요. 못 알아 이해가 음. 안 되는 건 100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맞아요. 몰라요. 근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책을 그냥 무슨 뭐 그림 구경하는 음.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많이만 읽는다고 하면 이해도는 음. 30%가 될까? 저는 음. 무조건 영어 책은 여러분 로알드 달hl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네. 작가도 그거 글밥이 그렇게 적지 않고 꽤 어려워요. 그죠. 음. 음. 어렵습니다. 근데 음. 음 정말 무조건 수준보다 낮은 쉬운 그런 책을 아. 재미있게 접하고 그냥 꼼꼼하게 읽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영어 보다 문법 낮은 것을 좀 쉽게 어 읽고 꼼꼼하게 어휘까지 체크하면서 읽고. 네. 예. 그러다가 저절로 너무 그 갓 안 오르면 어때요 사실. 그냥 그 수준에서만 우리 중학교 때 음. 배웠던 영어만으로도 회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음.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 정말 무슨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뭐 한마디도 못하는 어르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맞아요. 했는데 그렇게 낮은 수준의 영어를 잘 쌓아두면 고거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굳이 선생님. 수학고에 올라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회화도 그냥 중학교 2 학년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저기 뭐야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예. 있단 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아쉬운 네.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대학교 갈 때까지만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하시는 분들이. 예. 왜냐면 그 이후에도 사실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계속 그렇고. 하고 하는데 약간 입시 볼 때까지만 그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약간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막 너무 목매달고 그걸 하니까. 수학처럼 저도 수학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죠? 인제 수학은 약간 미적분을 살면서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네.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그러니까 예 쓰잖아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입시의 수단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그쵸. 아닐까요? 예. 사실 영어는 생활이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어는 생활이고 뭐 이제 글로벌 시대에 그냥 그쵸. 요즘 같이 가야 되는 아이들은 사실 예. 더 네 그렇죠. 같이 예.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음. 탑한다 그쵸.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번역 수업하러 오시면 "아 제가 영어를 놓은 지 한참 돼 가지고요.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쵸. 꾸준히 그쵸. 아주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주 쉬운 챕터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힘은 진짜 따라갈 수 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렵지 않아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받으시고 그냥 쉽게 쉬운 책을 네. 꾸준함이 중요한 꾸준히 자세히. 음. 예.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원서 읽기 지도 저도 좀 저희 애들 데리고 초등학생들 네. 데리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네네. 지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일단 책을 학습자가 읽어 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읽어야 되고 다 파악하고 있죠.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다 어. 알고 있어서 어디에서 어.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저도 번역 수업했고 그림책 번역 수업했고 원서 어. 읽기 해 봤는데 원서 읽기가 제일 에너지가 네. 많이 제일 아. 힘들어요. 제일 그러시구나.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그거를 막 이거는 내용을 끌어올리고 막 해야 돼서 그러시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쉽게 넘어갔는데 누군가는 그 한 문장에 또 걸려서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게 이 수준차에 따라서 참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잔소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 넘어가지 뭘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왜 그냥 설명 안 하지? 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기는 싫은 거 있잖아요. 물어보기는 싫고 그래서 음. 편차가 심하다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음. 시구나.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온라인 원서 읽기 수업이요. 네.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돼요?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하시는 거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그 예비 번역가라고 해야 되나요? 독해 네.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은 읽고 오셔야 되겠죠. 여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속으로 읽든지 이제 읽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교재를 좀 마련해요. 교재를 아, 마련해서 이 단어가 이 책에서 그러니까 보통 제너럴하게 해석이 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네. 작품에서만 독특하게 해석이 되는 아, 그런 단어 위주로 이제 제가 단어장을 제공하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독해가 안 됐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하이라이트 같은 거네요. 그 책에, 그 책을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 YA 소설이 사실 쉽지 예, 않죠. 그쵸? YA가 예, 사실 예. 그렇게 뭐 읽는 것과 또 대충 그러니까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음. 또 여쭤보면 전혀 자기만의 문법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무슨 너무,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아. 자기만의 고유 문법으로 만들어서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게 좀 막 30% 빠지는 분들도 좀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고럴 것 같은 경우 이제 오독오독이라는 음. 혼을 마련해 가지고 이거 요렇게 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할 것 아, 같은 거. 진짜, 이렇게 할 예. 것 같은 거 이제 너가 요렇게 했다. 이거 근데 이거 아니거든. 약간 구글처럼 해 놓고 그 아래에 이제는 발음 번역을 써 주고 그러니까 아, 발음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역나게 쉬운 문장 하고 착각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적어 주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다시 "이런 뜻입니다. 실은 혹시 이렇게 오해하셨나요?" 뭐 이런 거. 선생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한번 네. 번역해 봅시다. 요 문장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독해는 사실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윈피키드는 독해가 참 음, 쉬운 책이에요. 저,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은 또 다른 문제라서. 독해는 나만 읽으면 끝이잖아요. 나만 읽고 이런 얘기구나인데 영어식 책이기도 윈피키드는 영어를 참 잘 쓴 영어식 책이에요. 책, 잘 쓴 예. 책이에요. 정말 제너럴한 표현에 흔한 표현에 아이들이 좋고 단문이고 가볍고 정말 좋은 네. 책인데 근데 아, 이거 이제 그걸 그대로 옮기면 영어로 뭐 구글로 옮기게 되면 뭐 거기 뭐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다 구조부터 어,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뭐 우리 singing is bleeding 뭐 이런 것처럼 어, 사실 번역을 고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게 네. 되면 이건 이제 번역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음, 자 이거는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아, 이제 그런 예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이긴 하지만 또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만 음, 번역이 사실 10인 10색, 100인 100색이죠. 누가 번역하느냐에 어,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죠.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음, 요거는 네. 요렇게 하면 쪼금 더 우리말스럽지 않을까요? 하고 제시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힘들긴 해도 사실은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 번역하면서 많이 어떤 조사한 것들 사실 미국식과 영국식이 또 다르잖아요. 어, 제가 영국식 책 번역하면서 이제 뭐 오역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음, 이런 것들 같이 음, 얘기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유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번역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따로 강좌를 만들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약간 이제 원서 읽기만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그렇구나. 그 지금 선생님 온라인 수업 하시고 계시는 게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죠. 네. 네, 이걸 선생님 제가 원문 좀 봤는데 이 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라스트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포엔티스타. 아, 퀘스테스타 이게 멕시칸 서바너예요. 그렇구나. 네. 네. 그 100주년 영어로 음. 스토리텔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 멕시코 작가이기 때문에 그 멕시코 문화를 소개하려는 그래서 이 책을 주고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작가주의죠. 예전에 우리나라 작가도 뭐 제주도 출신의 작가인데 자기의 어떤 자기 제주도만의 언어 같은 거 작품에 음, 녹아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음, 사람도 멕시코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어떤 멕시코의 어떤 명절, 문화, 뭐 죽은 자들의 날 영화 토토가 멕시코 아,
있고 아, 네,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예.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살짝 나와요. 그 얘기도 나오고 아, 그렇구나.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루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반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신조어가 있어요. 이게 사이파이잖아요. 사이언스 어, 픽션이랑 맞아요. 공상 과학. 예, 예.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좀 있어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이거는 신체 탐지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절해 보면 보캐블러리 분절해 보면 자기가 음, 만든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서 이게 파악이 안 되시면 단어의 질에 놀라가지고 근데 문장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장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아서 짧게 글 쓰시는 작가는 정말 번역가에게 땡큐 베리 마치. 아,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 정말 예. 딱 시작한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부터 보잖아요. 마침표 어디 있지 하면서 아, 그쵸. 이거 어디에서 너무, 끝나 막 이러면서 근데 아, 짧게 단어를 극복하시면 단어를 이제 해결하시면 그렇게 독해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 다 읽지는 못했는데 밀리 서재인가 거기 전자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살짝 봤는데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내용 같아요. 이게 약간 공간이 동 같이 뭐 100년 후로 맞아요. 갔다가 네. 뭐 그런 식의 약간 사이파이 같은 살짝 판타지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이 그런 책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수업도 만약에 아이들이 들을 수가 좀 있나요? 안 될 초등학교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네. 얘기지만 제가 좀 입이 거칠잖아요. 어린이 대상 원서 읽기 수업 같은 거는 혹시 여실 계획은 없으세요? 수업하시면. 그러면 음. 되게 쉬운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이야기 전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애들 뭐 뉴베리상 그 메달 붙은 책들 진짜 뉴베리상 되게 많이 괜찮아요. 하거든요. 네. 네, 더 기버 같은 지금 거. 많이 사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뉴베리 원서 학원 많이 이게 많이 기존에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학원에서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 네. 이제 약간의 그 우리나라 이거는 입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네. 이게 정말 너무 좀 다뤄보고 되게 깊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 방법이 우리나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영어 공부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야 되는 영어 공부,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 고등학교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원서 읽기 같은 것을 학원에서 하면요, 원서 읽기만 또 하면 안 되고, 따로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게 또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점수랑 연관되는 거는 원서 읽기보다는 이제 시험 영어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영어로 하는 거를 학원에서 보통들 하고 원서 읽기는 약간 사이드로 가져가는 게 음, 약간 이제 입시를 위한 꿀조합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서 읽기는 안 하면 또 막 불안하고 양질의 독서는 시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저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채워주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거를 100% 하면은 조금 아쉬운 마음, 그리고 조금 입시 영어적으로 좀 부족한 것?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중고학년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양질의 원서를 좀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해주면서 좀 읽는 것들?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공부보다는 재미있게 좀 같이 스토리 얘기해보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읽는 독서 같은 걸로 사실 가져가면은 좋은데 그런 콤비로 가져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학부모들이 원할까요? 원하기는 해요. 좀 일단 학원 점수 올리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 수요가 엄청 많아요. 이걸 되게 많이 원하시는데, 이게 영어 도서관 같은 데서 그걸 많이 하는데, 영어 도서관도 이제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고, 애들 시간도 있고, 사실 온라인 수업이 저는 되게 책 읽기 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집에, 그런 것 응, 같아요. 응, 응. 해보니까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지금 음, 해보니까 더 나을 음, 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번역을 하는데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원서를 읽는다 파가 있고요. 음, 자기 개발인 거죠. 그리고 음. 뭐 끝까지 한번 지금까지 원서 읽은 게 없으니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 나는 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하려는 분 아, 없진 않더라고요. 꽤 많으셔요. 그래서 이미 어,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신이 자녀 없어서 지도하려고. 그런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네. 엄마표 하시려면 사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로드맵을 잘 나처럼 쉬운 게 알아야지 하는.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예. 나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의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참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진짜 공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서 읽기나 집에서 영어 코칭 하시는 부모님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으실까요? 딱 한 가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중요한 해주시면. 거 어 이건 같은 말인데 그냥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책 네. 무슨 책을 고를까, 무슨 책을 볼까, 음,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될까 말고 그냥 함께하는 시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 짧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아요. 음, 음, 함께하는 시간에 그냥 서로 같은 책을 보고 있다라는 거. 쪼금 크면 음, 다 자기 책 읽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안 하는데요, 뭐 애들 말도 그쵸. 안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이 책 읽으면서 뭐 음, 너무 크게 바라지 마시고 함께하는 음.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만족도가 아주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문학 번역가 김선희 번역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김선희 번역가님 수업을 오랫동안 들었었는데요. 정말 2시간 수업 듣는 게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도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수업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들었던 것 같고 저의 영어 실력 그리고 우리말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코칭하실 때 어머님들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영어에 대한 어떤 감각 익히시려면 이런 수업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멀리서도 마포에서 하는 수업을 찾아갈 정도로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래 댓글로 고정창에 고정을 해놨으니까요. 거기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